숙제를 내주면 얘네들이 숙제를 언제 할까? 학원 보이죠? 우리가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보거든? 오늘 뭐야? 수학과인데 휴가해. 안녕. 수학이 아니라 그럼 서진아, 진행이. 숙제를 내주면 분배해서 할 것 같아? 오늘 당장 할 것 같아? 다음 주 일요일 날 할 것 같아? 아, 분배해서? 나는 규칙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최대한 오늘 숙제를 다 끝내버리고 내고 가고 싶었는데 그 어떤 반도 그걸 해주고 아이고. 맞아. 최선을 다해 봅시다. 88번에 9번. 좋은 질문이야. 요거를 못하는 거는 고1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풀었다는 거는 고1 100명 중 100명 안에 들게 공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얘들아, 3차 함수가 여기서 극대극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 줘야 돼? 이 도함수의 2차식이 여기서 뭘 갖는 거야? 승훈아, 도함수의 2차식이 여기서 뭘 갖는 거야? 그렇죠, 근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2차식이 미정계수가 있는데 근의 위치를 알려줬어. 그럼 미정계수 어떻게 구해? 네 글자. 대입해서 네 글자. 한판 축구로 구하죠. 그리고 한 번도 안 했어, 너네 그래라? 왜? 그 근의 분리죠, 여기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됐어? 그래서 하는 뭐야? 한계값. 하는 판별식. 축은 축. 도는 보아라. 구해라. 수고 아니었어. 됐어요?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근데 보자. 자, 2차식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에서 또 근을 갖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부호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부호 뭐다? 마이너스. 이거 따지면 판별식은 안 따져도 되는 거 알겠어? 왜냐면 2차식인데 부호가 다른 y값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라앉아 있다는 얘기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값 요거 얘네들이 이제 요새는 경계값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한계값이라고 했어. 자, 마이너스 2 넣어봅시다. 2차식이 그래서 24 마이너스 4a 플러스 3 플러스 a인가? 맞아? 요게 양수. 두 번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6 마이너스 2a 플러스 3 플러스 a가 음수. 자, 요 두 범위 나왔고 그 다음에 축은 뭐예요? 지금 보아하니
6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정도 될 것 같은데 축의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 그치? 축이 어디 있는 것 같아? 뭐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죠. 정확한 위치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따져주면 나올 거다. 가봅시다. 그러면 3A이 넘기면 되냐? 4고 3, 잠깐만 12고 3A니까 여기서 A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같고 안에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는 이렇게 돼줄 것 같네요. 어이? 이게 답이 아니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는 1, 2, 3 더하면 6 맞아요? 자, 얘는 다행히도 한판 축구에서 한 축을 안 따져도 되니까 경계값만 따져도 되는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얘들아 2차 방정식의 근을 중심으로 풀고 있다는 거야. 실질적인 원래 함수는 그 값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해석을 2차 방정식 근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유형 54, 55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극대 극소값은 도함수의 전부 근이에요. 괜찮아? 근 중에서 무슨 근? 누구나? 네. 근 중에서 무슨 근? 선생님이 내가 이름 지었다고 알려줬어. 통과하면 그렇죠. 통과하고 좀 별론가?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난 얘를 제임스라고 지었어. 그래서 너희 보고 제임스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거야. 야, 근데 제임스에 문신한 사람 누구야?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19, 20, 58번 유형 질문은 좀 별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결국 A가 음수고 B 빼기 A 값을 구하라는 걸로 봐서는 A, B에 대한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렇게 개수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공포심이 들지. 근데 미분을 해보면 이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 많이 배려해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인수분해가 돼. 안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징징거릴 텐데 거기다가 이 식을 봤을 때 아래로 볼록인가 위로 볼록인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위로 볼록 이러면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버리고 있지. 그래서 너무나도 개형을 알려줘 버렸어. 이거 안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하지. 그럼 신나잖아, 그치? 아니 서진아 근데 1학년 중에 이름이 서진인데 되게 근육질인 남자애가 있어.
왜? 서진이도 약간 중성적인 이름이죠. 그렇지. 민구는 여자애한테 지어주면 짜증날 거 아니야. 아빠 장난해 나. 감증감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자, 그럼 개형을 알았는데 1부터 4까지. 자,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1은 한 여기쯤 될 것 같고 4는 저 멀리 여기쯤이잖아. 됐어? 그러면 최소값은 4를 넣었을 때 값이 최소가 될 것 같고 최대값은 2를 넣었을 때 값이 맥시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 두 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여기 2를 넣었을 때 8a 빼기 12a 플러스 b는 얼마였지? 6.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64a 48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4래. 그래서 이거 연립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요 점을 뭐라 그러게? 맞습니다.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뭐 변곡점을 이용해서 성진아, 변곡점이 뭐야? 몰라?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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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목은 그 오목 아니야, 얘들아. 다음 미적분 진도니까 미적분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나. 응? 뭐라고? 왜? 왜 1이 변곡점이냐고? 어? 이 극과 대칭 중간에 있습니다. 자, 지울게요. 그럼 계산할 수 있지, 얘들아? 자, 그다음 20번 한번 볼게요. (24는) 뭐지? 야, 24는 뭐야 이거? 여기 뭐 nom산용에 하면 리트머스 종이처럼 바뀌어서 나온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귀신 학생이 나한테? 민정이 근본 떼본 적 있어? 없어? 딱 떼봤더니 네 본명 정민구면 엄마랑 싸워? 법원에. 근데 법원에다가 나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이러면 잘 안 바꿔줘. 네? 그 정도 이유로는 잘 안 바꿔.
자, 그럼 보자 얘들아. A 성분 A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성훈아 뭘 하라고? 성분 AP에 대한 길이에 대한 식을 만들어달라고. 자, 그러면 식을 만들려면 점을 세팅을 해줘야지. A, A 제곱이라고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성분 AP의 길이는 뭐예요? 루트 얘 왜 생명을 다 해가고 있냐? 빨간색. A 플러스 3제곱 A 4제곱 루트 이렇게 생겼네. 됐어? 이게 이제 길이니까 L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차라리 질문이 이거였으면 좋겠네. 선생님 저렇게 생긴 우리식 안 배웠걸랑요? 근데 요 루트 안이 4차잖아. 그러면 여기에 맥스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 그러면 걔가 다른 값보다 작아져? 여기서 이 4차식의 최대값이 3이 나왔어. 그러면 그 값은 사실 루트 3인 거잖아. 그럼 얘가 다른 값들 루트 씌운 것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긴 있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4차식을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야. 루트 무리식 무리함수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요거 미분하면 이거야. 똑같아. 나 알려줬다. 루트 함수로 미분해볼까? 왜? 지수 내려오고 마이너스 1도 똑같아. 자, 그래서 이제 4차식 한번 4차 함수 해석해보자. 이거 맞지? 얘는 y라고 해보자. 자, 그래서 미분할게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a-1 넣으면 0 되나? 마사, 마이, 유, 나이스. 왜? 자, 니네들 좋아하는 조립제법 써줄게. 마이, 사, 마사, 마사, 사, 유, 마이, 파. 자, 그래서 a 플러스 1,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이거 또 인수분해 되나? 얘는 안 될 것 같이 생겼네. 자, 그러면 봐보자.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만 근을 갖고 실근을 갖고 그치? 뭐요? 나머지는 허근인 상태인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요 형태로 생겼는데 실근 하나만 갖는 형태잖아.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통과되든지 이렇게 통과되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이렇게 통과될 거야. 뭐 어차피 감소했다 증가하는 형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형태로 생겼다. 그럼 어디가 최소값일 수밖에 없다? 극소값이 최소값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요 원래식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오네 5. 그런데 답은 5가 아니라 루트 5. 됐어요? 30조인 저 이제 루트 안에 4차식이 있는 함수도 해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3번. 이거 뭐 입체여서 질문을 하는 건가? 지워도 되니 얘들아? 왜? 맞습니다. 어? 아니에요. 나한테 욕했어? 그 옛날에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팽판 그레이드처럼 막 이렇게 춤추는 게임 알지 않냐? 알아? 네. 겁나 도파민 무슨 너희는 더 무섭겠네. 도파민 더 분출하겠네. 너희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되게 잘 보여야 되잖아. 우리 때는 잘 안 보여도 됐거든. 왜? 부럽냐? 만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래서 우리 때는 그 선생님 말 되게 안 듣는 학생들 많아. 예를 들어서 승훈이가 이렇게 자고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깨우면 아니 저 수능 공부할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징징거려가지고 이 수시 제도가 더 유지되고 있는. 옛날에는 체벌이라도 있었지 지금 없잖아. 그러면 이 학생부 협박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학생을 어떻게 컨트롤하냐. 근데 나는 그거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 때도 지구과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별명이 흑사였어. 흑사. 검은색 뱀. 근데 얼굴이 좀 네모나셨고 진짜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아 근데 진짜 얼굴이 겁나 무섭게 생겼어. 니네 장담하는데 눈도 못 쳐다봐. 이렇게 눈을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얼굴이야. 진짜 겁나 인상이 더럽게 생겼어. 근데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또 되게 잘 가르치셨어. 근데 그 교무실 가면 맨날 교무실에서 스타 하고 계시. 그리고 그 학교 막 일진들 다 고분고분 말 잘 들어. 되게 얼굴이 되게 시커마셨거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수업 욕하면서 야 이 씹새끼야 읊어봐 이러면 바로 일어나서 교과서 읊고. 아 진짜로. 근데 뭐잘 가르치시고 할 말도 없잖아. 이런 카리스마. 나 근데 고3 때 이렇게 머리 다 밀어버렸거든. 근데 우리 3월에 그 너희도 요새 조회하냐? 그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 얘기하면 안 졸고 버티는 거 해? 네. 아, 제발 빨리 끝내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조회 시간에 맨 뒤에 있을 거 아니야. 밤 맨 뒤에 제일 크니까. 근데 갑자기 흑사가 그 교단 쪽에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더니 막 웃더라.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 아 진짜로 겁나 무서워. 아 니네 눈도 못 쳐다본다니까 진짜. 얼굴로 거의 100에서 1000명은 제압할 수 있게 생겼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진짜 조폭을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겁나 무섭게 생겼어. 프랑켄슈타인이랑 거의 또 비슷하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겼어. 자, 근데 원기둥 부피의 최대값, 볼륨의 최대값. 자, 그럼 볼륨을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낼까? 일단 요거를 문자로 나타내고 싶네. R. 괜찮아?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죠. 그러면 닮음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R.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가 10대 5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얘랑 무슨 관계야? 닮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R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10 빼기 2R. 끝났네요. 자,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보면 r제곱 파이 곱하기 10-2r. 참 쉽죠잉? 왜? 깨끗한 거 보니까 아예 그냥 그림 문제 이러면서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구나. 소문이 깨끗한 거 같다. 요새 애들이 그림 트라우마가 많더라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 왜 3원이 됐지? 2r 세제곱 더하기 10r 제곱. 내가 실제로 학생들 괴롭힐 때 좀 썼었어. 승원이가 야, 이거 반지름 몇이지 하면 씨발 이래. 녹음한다는 거 같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어. 반지름 몇이지? 씨발. 뭐라고? 씨발. 그러면 이제 반지름 뭐지? 만데 이렇게 편집하면. 엄마한테 승훈이가 더 자꾸 욕해요. 자, 그러면 우리 3차식이니까 해석하는데 지장 없다. 아니 꼭 분수를 만들어야겠어. 이거지? 자, 감소 증가 감소니까 그래프 성질상 3분의 10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겠네. 왜냐하면 R은 양수여야 되니까 이쪽 부분을 최대값 찾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0을 넣어줄 값이 원래 답이 구렸구나. 자, 그러면 9분의 100파이 곱하기 3분의 20 3분의 10인가 얘들아? 그럼 27분의 1000파이가 답이 되겠네. 됐어요? 자, 24번은 모르겠고 93페이지 14, 16
지워도 돼?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이제 옆 모양 단문도를 봤을 때 삼각형이고 네모가 생겼을 때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는데 함수 러버들은 이렇게 좌표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지금 봤다시피 닮음이 훨씬 계산은 간단해. 싫어요 쌤. 전 함수가 좀 힘들다. 알아서 하시다. 뭐 함수가 해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16번은 뭐가 질문인지 모르겠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 16번에서. 자, fx 함수가 16번부터 먼저 할게요. 왜냐면 뭐가 질문인지 지금 의문이어서 그래. 얘가 1에서 극대값 8을 갖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죠. f1은 얼마야 얘들아? 8. f 프라임 1은 빵. 그럼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은 선생님 저 중2 때 너무 놀았습니다. 연립방정식 모품 이거 말고는 없는데 그게 질문인 건가? 괜찮아? 연립이 안 되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1 넣었을 때 8. 극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극소값을 못 구했나? 자, 여기다 1 넣으면 빵 A15 B1 맞아?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근 구해가지고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극소값 나오겠네요. 선생님 괜찮아? 원래 질문은 아니었었나? 제가 했어요. 뭐가 질문이었어? 이게 0이 되는 거를 잘 모르겠어? 저기를 놓쳤어요. 단순하지? 자, 그 다음 14번. 사실 14번도 질문할 건 없는데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상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민정아, 무슨 뜻이야? 아무 같아. 그렇지. 1대1 대응이다. 일대일 대응이랑 1대1 함수의 차이는 알지? 그럼 1대1 대응이다가 또 다르게 해석하면 여기다 나 겁나 신기한 게 그냥 물어보잖아? 별로 생각 안 한다 이래. 빨리 답 말하세요 이랬는데 이니셜로 쓰면 겁나 생각. 증가함수. 증가함수 거나 감소함수다. 이 디귿시옷은 뭐야? 다수. 등산? 다수. 다소가 어딨어? 단순 증가함수. 그냥 증가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쭈루루룩 내려와야 되는 요소야. 증가나 감소해야지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근데 이건 이제 x 세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단순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가볼까? 자, f 프라임 x x 제곱 빼기 2x 왜? 이 동그랗게 왜 그랬지? 한글로 쓰려고 했나?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한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괜찮아요? a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1이다. 됐습니까? 야, 그럼 이제 데이 5 다 해서 내면 되는 거야? 야, 데이 6도 나눠줬지? 91쪽 3번. 이거 지우지 마. 너희들 그 스파이 교육할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글자가 거꾸로 돼 있을 때 문서를 이렇게 읽는 법을 배운대. 근데 우리나라 글자는 읽기 겁나 쉽습니다. 세종대왕 만세. 근데 영어는 너희들 거꾸로 해서 읽어봐. 겁나 안 읽혀. 이거 지울게. 나 그리고 얘들아 그것도 봤는데 그 쇼츠에서 약간 자폐한데 그걸 할 수 있어. 얘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한다. 뭐 예를 들자면 막 이래. 근데 그거를 역재생하니까 말이 돼. 말이 나와.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다이밥김을 역재생하면 김밥이다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겁나 신기하지 않냐? 이거 내가 봤을 때 약간 뇌 어떤 일정 부분이 망가져서 그쪽 소리에 대한 그게 너무 발달한 거야. 다이 김밥 역재생하면 절대 김밥이다 아니야 얘들아. 이게 겁나 0.0초 단위로 막 끊어져서 역재생이 그냥 순서대로 역재생이 되기 때문에 왜 이 단위로 역재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 김밥이다 이렇게 크게 역재생이 될 거라고 생각해. 겁나 진짜 말이 안 되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지? 너희들 그런 거 사람 많아. 막 진짜 약간 소아마비 같은데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땅을 봐. 그러면 진짜 지도처럼 다 그려. 어때 서진아? 한계가 망가진 천재. 평범한 사람. 자, 뭐 3번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A, B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괜찮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까처럼 FA는 B고 F'A는 빵이라는 거 두 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아? F'A가 왜 빵인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 괜찮아? 그러면 GX는 3x 제곱 fx니까 미분을 때려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 a를 a 그럼 F'A는 빵이니까 없어지고 FA는 B니까 6AB라는 값이 나오네. 그래서 제일 비슷하게 생긴 3번. 뭐라고? 현식? 자, 데이 5 다 되는 사람은 내세요. 갔다 와. 왜? 같이 가는 게 수상한데. 승훈이도 화장실 같이 간 친구들이랑? 그 여학생들은 좀 같이 가지 않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너도 같이 가? 나랑 화장실 같이 갈래? 이러면서 Would you mind? 이러면서 알았어? 자, 그러면 뭐 데이6가 데이6는 질문 없어? 데이6 97 9번 97페이지 9번. 또 12번. 또 자, 97페이지 9번, 11번 볼게요. 좋아. 9번 좋다. 선생님이 두 가지 형태로 해줄게, 얘들아. 자, 9번 봤을 때 이 두 함수를 지금 연립을 했어. 괜찮니?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식은
미정계수 한쪽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는 방식이야. 현식아, 위에 방정식이랑 아래 방정식이 다른 방정식이야? 아니요. 같은 방정식이죠. 이렇게 넘긴다고 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좌변 함수는 빨갱이, 우변 함수는 파랑이. 자, 그래서 빨간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왠지 인수분해가 너무 예쁘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되고, 왜 신음 소리가 들리지? 물 떨어지는데. 자, 도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 FM으로 그려봅시다. 일 넣었을 때 얼마? 마오야? 김연아 친구 마오. 왜? 친구 아니야? 그다음 마삼 넣었을 때 아니 공간 왜곡 27 이렇게 생겼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생겼잖아. 됐죠? 그러면 y는 k가 어떻게 지나가야 돼, 얘들아? 이렇게 지나가서 요렇게 한 개 만나거나 요 아래쪽으로 지나가서 여기서 하나 만나거나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k가 27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려면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 단순하죠? 왜? 안 되는 거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저는 이 시계 너무 싫어요. 싫어. 그래서 K를 넘겨서 해석하고 싶다 이거야. 이것도 똑같습니다는데 얘를 그린다고 했을 때 미분하면 어차피 똑같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뭔겨?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아니야? 그럼 걔가 극소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이 근을 하나만 가지려면 극소값이 0보다 커져야 되겠지. 응.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 저는 한쪽으로 다 몰아서 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취향 차이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프 그리는 놀이다. V3도 V하도 아니야. 그 다음 12번 똑같습니다. K 때문에 또 벌벌 떠셨죠? 이정계수 하나만 넣어도 벌벌 떠셨죠? 이게 벌벌 떨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얘들아. 보통 킬러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이 정도면 양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선생님 일반식으로 일반형으로 세울게요.
니네 이렇게 세울 거야? 네. 아 그래서 식을 5개를 만들겠다. 열일의 신 이러면서 맞아 5개 만들어야지 이렇게 세팅할 거면 그러니까 뭐 미정계수 K 하나 껴있으면 완전 땡캐도 이거 시험보다 갑자기 옆돌기 백덤블링 하다가 감독관한테 당신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미정계수 하나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자, x가 양수일 때 사실 이것도 선생님 이론대로라면 얘들아 이렇게 하면 더 좋긴 해. (3kx제곱을)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x제곱을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니네가 이 분수함수 그릴 줄 알면 되는데 이 미적분에 나오니까 요건 지금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르쳐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y는 해보자. 자 그러면 얘를 니네들이 하기 쉽게 요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얘들아. 나는 배울 거 다 배웠음. 나는 공부할 거 다 했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로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공부를 자꾸 안 하면 이런 자신감이 없어지죠. 내가 또 모르는 건가 이러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내? 고등학교 때 안 배우고 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게 6x로 뿅 되면서 0이랑 k 인수분해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k가 양수였으면 좋겠는데 안 알려줘야 되는데 얘딱 불쌍한 놈 양수 k까지 확인 타살 시켜주네요. 그렇죠? 이 킬러 문제들 이런 거 안 알려줘. 자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대. 이 3차 부등식은 됐어요. 자 근데 결국 0 이상이니까 그래프가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네. 근데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극소값이 0보다 크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극소값은 여기에 k를 넣은 식이고, 그러니까 k 넣어보면 요게 극소값이 되는데 요게 항상 0보다 크면 저 식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미정계수 있다고 나 미정계수 싫어해서 별표 치고 넘어가지 말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도록 생겼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데이 5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똑같은 문제예요. 지겹도록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진도를 좀 나가? 왜? 민주가 왜 싫었어? 싫어요 쌤. 아 걱정되네. 진도 그럴 건 없지만 민정이는 거절을 잘 못해? 나 아이스크림 좀. 왜 거절 못해 민정아?
내가 이 얘기 딴 반에서도 했지만 승훈아 너 담보가 뭔 줄 알아? 신체 담보. 그 담보에는 얘들아 물적 담보가 있고 인적 담보가 있거든. 물적 담보는 이거야. 나 갤럭시 S25 잠깐 너한테 맡길 테니까 3만 원만. 이게 물적 담보죠. 그럼 인적 담보가 뭐냐? 보증입니다. 민정아 나 보증서 줘. 1,000만 원만 보증서 줘. 이게 진짜 최악인 게 뭐냐면 내가 1,000만 원 못 갚잖아. 네가 다 갚아야 돼. 네가 담보 쓴 거거든. 이 사람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줘요. 이게 인적 담보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아버님들이 너무 호인이야. 친구들이 보증서 달라는 거 다 써줘. 좋아 싫어? 좋아 싫어? 미안하다 승훈아. 친구한테 써준 보증 12억 이러면 좋아 싫어? 싫잖아. 그러니까 민정아 알겠지? 싫은 건 거절해야 돼. 그거는 거절이 디폴트지 얘들아. 부탁은. 그거는 성격이 좋고 나쁘고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리고 내가 많이 얘기하지만 얘들아 친구가 나한테 돈을 꾸러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친구가 언제 나한테 돈을 꾸러올까? 외계인이 납치하기 직전? 야 빨리 돈 외계인이 돈 달래 이러면서 언제 나한테 돈 꾸러오는지 알려줄게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돈 꿔달라 그랬는데 이미 받았거나 못 꾼 거. 그 다음에 친인척들한테 꿔달라 그랬는데 이미 꿨거나 못 꾼 거. 그 다음에 제1금융권에 가서 꿔달라 그랬는데 이미 꿨거나 못 꾼 거. 제2금융권은 이제 사람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러시안 캐시 같은 거. 그거 다 하고 나한테 온 거야 얘들아. 결국 못 갚습니다. 그때 나한테 꺼달라는 거는 못 갚아요. 갚을 거면 나한테 오지도 않았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돈을 꺼달라고 하잖아, 그냥 줘 얘들아. 꺼주고 싶으면 그냥 줘. 얘가 안 갚아도 될 수, 나는 얘가 이 돈 안 갚아도 괜찮다. 그 정도까지만 주세요. 응, 1,000원. 아 진짜로 못 갚아 얘들아. 못 갚아. 절대 못 봤어. 니네가 돈 꺼주는 순간 두 개를 잃어. 돈과 친구. 그럴 거면 뭐 도와줄 거면 야 이거 100만 원인데 안 갚아도 돼 이러고 줘. 알겠지 민정아? 다음부터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면 거절해야 돼. 선생님도 경험이 있어 얘들아. 아 진짜로. 근데 나는 안 꿔준 애들. 내 주변 친구 나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내 주변 친구들 다 꿔줬거든. 나만 안 꿔줬어.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 다 걔랑 연락하고. 왜? 꿔주나 안 꿔주나 똑같으니까. 오히려 나한테 연락 온 적 있어. 꺼달라. 자, 그냥 위속가 외우시면 되는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야 얘들아. 위치는 보통 x로 나타내지. 그 다음에 속도는 v. 가속도는 acceleration a. 그래서 v는 뭐다 얘들아? dx dt다. 그냥 정의예요. 왜 저게 속도조라고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다? dv dt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리 배우나?
그 속도랑 속력의 차이, 뭐 위치랑 이동거리의 차이 정도가 있을 텐데 벡터냐 스칼라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요거는 적분에 더 많이 쓰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자. 자, 그래서 42의 2번 같은 경우 봐봐, 식이 위치가 시간으로 나타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옆에 t는 3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x 프라임은 뭐다 얘들아? v다. 그러면 2t 플러스 12 이게 속도 시간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준 게 18. 얘가 속도라는 거. 그다음 x 프라임 프라임 그 프라임이 가속도 2다. 그러면 3 넣어줄 데 없으니까 2가 가속도다. 뭐 끝이에요. 됐어요? 준범아, 여기서 말하는 위치 속도, 가속도가 나오는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야? 그러면 그 운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야? 사슴이야? 고라니? 현지가 여기서 운동하는 주체가 누구야? 모르냐? 점이 어디 위를 움직이는 운동이야 얘들아? 맞아, 수직선을 혼자서 이러고 있는 운동이야. 만약에 점이 얘들아 평면을 움직이잖아? 니네들 못 풀걸? 방향이 생겨가지고 겁나 어려워져. 평면만 움직여서. 너희들 인터스텔라 가면 뭐 이렇게 돌면서 떨어질 때 뭐 받는다 그러잖아. 그럼 공간이잖아. 이게 보면 얘들아 점이 수직선을 왔다 갔다 하는 2차원 운동을 해도 이렇게 되거든. 그럼 평면 위에 움직이면 식은 Z축까지 있어야 되고 4차원에서 하려면 이제 4차 오메가 축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계산 다 터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거의 힘들 것 같은데 받는 거는 미안 계산 미스 이러면서 날아가고 이럴 것 같은데 겁나 어렵잖아요. 얘들아 생각해봐. 되게 어려운 계산이야. 미안 이러면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는 거지. 일로 가면 중력으로 이렇게 돌 수 있을 거야. 응 아니야 이러면서 데이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해석만 잘 할 줄 알면 되거든. 뭘 보면 좋을까? 그 다음 페이지 18번을 한번 볼게요. 미안해. 13번을 볼게요. 13번이 더 나을 것 같아. 미분했을 때. 자, 그럼 물어보자. 점이 얘들아 지금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뭘 의미해? 지금 x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점이 내려간다는 게 뭘 의미해? 너희들한테 맞춰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누가 짚어줬으면 좋겠다. 잘 봐. 이렇게 가다가 여기 나오면 이제 원점으로 잠깐만. 이렇게 갔다가 이게 원점이야. 여기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다음 오른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운동이 그냥 그거 한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 곡선이 왜 그려져요? 이 새끼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 진짜로.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점에서 왔다 갔다 그려도 이렇게 3차 그래프가 그려진다니까. 겁나 어려운 거예요. 알겠지? 나중에 나사 취직한 다음에 많이 날려보내야 돼. 웃음이야. 아 미안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자. T는 A에서 A가 어디요? 속도는 0이다. 자, 이 XT 그래프에서 속도는 뭐야? 이분값이니까 접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몇? 빵!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가 A에서 B 사이일 때 A에서 B 사이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대. 그치?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음수 쪽에 있긴 있는데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긴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T는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물어봐야겠다. 준범아, T는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꿔? 바꾸진 않아요. 원점을 그냥 통과하고 있을 뿐이야. 잘하네. 자, 이것도 그래서 말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 위치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극값이죠. 여기서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서 다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화율 문제도 풀어볼게. 지워도 되니? 마지막 활용이 될 것 같네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성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물리량이 필요해? 물리량은 아니고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얘들아, 변화가 아니야. 변신이. 우리가 인지를 못하잖아. 갑자기 성훈이가 막 폴리가 됐다가 뽀로로가 됐다가 막 이러는 건데 그것조차도 인지가 안 되지. 변화, 시간이 안 흐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물리량이 시간으로 나타내줘요. 시간은 보통 t로 나타내주고 이게 정의역 원소가 되는 거고, 뭐 물리량은 넓이가 될 수도 있고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율 문제는 결국 이거밖에 없어. 뭐가 자꾸 변한대. 그 쓸데없이 뭐 그 호수에 돌을 던졌는데 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심원의 넓이가 점점 커진대.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야? 동심원의 넓이를 시간으로 나타내달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미분해서 뭔가 문제를 풀라 이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끝입니다. 이 변화율 문제들. 26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우주 물질인가 테서렉트인가가 이 테서렉트 정사각형이 매초 2cm씩 길어지고 있대. 이 정도면 겁나 무서운 거 아니야? 지구 폭발하는 거 아니야? 고체는? 그러면 매초 2m씩이니까 2t 2t 이렇게 커지고 있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 완전 끝장났는데 자 그럼 넓이 S라고 하면
넓이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면 뭐야? 자, 이렇게 나타냈네. 됐어?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뭐다? S 프라임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근데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이거 근데 뭐 상관없지. 왜? 요거 대각선 길이 몇이에요? 여기다 그냥 루트 2 곱한 거지. 그래서 요거 미분에다가 요거는 대각선 길이니까 L이라고 표시할게. 그래서 L 프라임은 2루트 2다. 그래서 이 길이의 변화율은 2루트 2. 그래서 물리량을 시간으로 나타내는 식에서 물리량 프라임이 변화율이다. 이 얘기인데. 알겠어? 자, 이 부분은 절대 어렵게 안 나오니까 해석 문제야.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 소린지를 잘 모르겠어. 그것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니네들이 잘 못 푸는 게 이건데 안 풀어줘도 되나? 18번 103페이지 18번 밤에 가로등 밑에서 걸어가는 승규. 이거 어떻게 푸냐고? 이 문제 얘들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얘들아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3번 4번이야. 3번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라 그랬고 4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 풀어보는 사람은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린가요? 라고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 자 그러면 현씨가 다음 주 일요일까지 생각해 볼래? 내가 풀어줄까? 풀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암기형 문제에 가까워가지고 한 번만 풀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쉽습니다. 이게 왜 소수점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일부러 1.6m로 맞춰놓은 것 같아. 키가 161.34 이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길이. 이게 변수가 다른 거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속도는 이걸 변수로 잡으면 돼요. 요 아래 길이를.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요거는 여기를 변수로 잡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요게 그림자 길이잖아. 그리고 이 전체 길이가 그림 변할수록 그림자 끝 속도가 달라진다. 그냥 그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이 식은 어떻게 세우나요? 이미 여기는 x미터라고 돼 있네. 자, 그리고 여기서 승규가 초속 2m. 초속 2m가 엄청 빠른 거 아니야? 빨리 시속으로 바꿔주세요. 시속 72km 이런 거 아니야? 별로 빠르면 안 됐다. 그럼 2t 이 정도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파란색부터 씩 세워보자. 닮음으로 씩 세우면 되는데 x 대 4.8은 요거 대 4.8은 그러니까 승규가 온 것까지가 2t인 거잖아 여기가. 그러면 여기 길이는 x 빼기 2t 대 1.6 이렇게씩 세워주면 된다는 거고. 괜찮아?
이 그림자 길이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지. y 플러스 2t 대 4.8은 y 플러스 2t 대 4.8은 y 대 1.6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식은 x가 무슨 t 이렇게 나오니까 x 프라임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래 거는 y가 무슨 t 이렇게 나오니까 y 프라임을 구해달라는 문제야. 말이 복잡해서 그런데 뭐 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변수 설정만 다르게 해주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데이 4, 5 다 완성 안 된 사람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대한 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처음 해볼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